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나돌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구독자 요청 영상 그 첫 편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 감사하게도 영상 요청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1인 활동 중이라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요청 영상은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에 대한 추천을 받은 영상입니다. 저도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로 매우 뿌듯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학과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인하대 해양과학과에 속한 연구실들을 간략하게 같이 보시고 강력한 임팩트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난영화 좋아하시나요? 투모로우나 월드워 Z, 2012 같은 영화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국룰이 있죠. 자연현상 전문가 친구의 등장입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현상이 자연에서 발생하면 관련 연구직에 종사하던 친구가 딱 전화를 걸어서 야, 이런 거 이상해 하고 알려줍니다. 그럼 주인공이 그 말을 듣고 대피를 하거나 뭐 친구를 도우러 가거나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뭔가 설렜었는데요. 이제는 그 설렘을 현실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는 이런 게 가능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정확히 해양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이고 관련 정출연에도 많이 합격시키는 곳이에요. 재난 영화들에서 등장하는 해양 연구 장면 같은 걸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시면 크게 해양자원의 관리 그리고 응용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들을 보면 이보다 훨씬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에는 9개의 연구실이 있는데요. 해양만 특화해서 9개인 것이기 때문에 해양과학에 상당히 진심인 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과 관련된 지형을 연구하기도 하고 해양 자체에만 집중해서 해양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실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해양 예측 연구실이 아까 설명드린 영화 그 자체예요. 이렇게 염분이나 수온 분포를 예측하고 합니다. 여기서 종사하는 친구가 있으면 혹시 수온 분포가 이상해질 때 연락 주지 않을까요? 또는 바다에서 작용하는 물리학적인 현상을 다루는 해양 물리과정 연구실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 주로 등장할 연구실은 해양 동물학 연구실과 해양 플랑크톤 생태 연구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해양과학과를 졸업하면 다들 생각하시는 취업 루트,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입사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본 바에 따르면 인하대 해양과학과에서는 국가 관련 기관으로 많이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나 한국수자원공사 등등이요. 또는 동문창업기업으로도 꽤 많이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학과의 첫 번째 치트키, 극지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저희 해양과학과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실이 있는데요. 그중 극지연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연구실도 있고 때로는 개인 차원에서 정부 모집 공고에 지원해 극지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인하대 해양과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나오는 사진이고요. 극지연구를 갔을 때 탐사대원분들이 직접 찍으신 사진 같습니다. 근데 극지연구를 말씀드리려면 우선 극지연구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극지연구소는 북극과 남극을 포함한 극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와 탐사를 관리 감독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소속 기관이에요. 이곳에서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 과학기지, 북극의 다산과학기지를 모두 관리합니다. 여기가 남극에 있는 세종과학기지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남극에 있는 장보고 과학기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북극에 있는 다산과학기지입니다. 그럼 왜 여기를 소개드렸냐? 바로 인하대학교와 극지연구소는 공식적인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관들끼리만 협력을 하면 그 증표로 MOU를 체결하잖아요. 근데 인하대학교와 극지연구소는 체결한 MOU만 3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2012년 인하대 병원 그리고 인하대 협력 해외대학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유타 인하 DDS 연구소와 맺은 MOU가 있습니다. 협력 내용은 신약 개발인데 극지연구소에서 양극재 미생물 연구해서 신약 개발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극지연구소와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극지의 생물들이 신약 개발에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인하대에 있는 몇몇 건물 외관만 보고 저거 대학 기능은 하는 거냐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생각보다 재밌는 거 엄청 하고 있죠. 다음 영상에서도 언급할 것 같은데 일부 건물 외관이 낡아 보여도 첨단 시설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외관도 오히려 전통 있어 보이는데요. 뭐 관점은 다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2016년에 저희는 대학교 전체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좀 포괄적으로 공동연구 그리고 인력 및 학술정보 교류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런 체결 내역은 극지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관련 단체 및 조직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 포항, 그리고 인하공전과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그리고 극지연구소의 사자협력으로 체결한 MOU입니다. 이 협력은 북극항로 개척에 관한 내용인데요. 인하대학교는 대한민국의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연구 중입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인 2022년에 첫 협업을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북극항로가 개발된다면 인하대가 힘쓴 지분이 꽤 있게 됩니다. 이게 공식적인 MOU 체결 내역이고요. 그러나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대학교의 협력이란 게 항상 공식적인 협력 같은 걸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슈화되지 않는 개별적인 연관 내용들은 더 많습니다. 국가에서 월동 연구들을 모집하면 이렇게 저희 학교 다양한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와요. 이렇게 학과를 불문하고 항공우주공학과 같이 다른 학과에 공고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극지에서 하는 연구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메리트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채용 공고는 인하대만 뽑는 건 아니에요. 전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뽑는 거긴 한데 애초에 해양과학과만 파는 대학들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만큼 인하대생은 그 스펙부터 잘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뽑힐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또 2017년에 이렇게 인하대 해양과학과에서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2020년부터 2022년, 즉 3년 동안은 김태원 교수님 연구실 차원에서 세종기지로 아예 가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연구의 일환으로 지구온난화가 남극의 작은 생물들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기도 했어요. 또 조장천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아예 대양 일주를 통해 미생물 분포를 연구하시기도 하시고요. 이 교수님의 경우 세계 최초로 새로운 문이나 또는 목에 해당하는 생물들을 발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하대는 이러한 극지연구소와 단순히 협업 관계를 넘어 고위 인사들도 많이 배출했는데요. 연구원이나 교수직을 제외한 소장급 인사 선배님들만 소개드리면 이분들이 계십니다. 인하대학교에서 5, 6, 7대 극지연구소장님을 배출했었고요. 현재 8대 소장님은 제 기억상 서울대 분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3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한국해양환경공단의 미래성장처장을 지내신 선배님도 계십니다.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대학교의 연구들은 매번 기사화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는 연구들 중 하나로 인하대 대학원에서 재학 중이시던 선배님께서 직접 소개해주신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2025년에 장보고 기지에서 진행되는 원격 탐사 프로젝트에서 인하대가 시스템 제어를 맡아서 구축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걸 진행한 학과는 아마 전기전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하대는 해양과학과가 주축이 되기는 하지만 다른 공학학과들도 극지에서 협업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당 연구 관련자가 아니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인하대에서는 극지와 연계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극지를 방문하는 규모도 연구소 차원, 연구실 차원, 연구원이 되어 개인 차원 등등 다양해요. 그래서 해양과학과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이제 남극으로 갈 때 병을 주면서 야 남극 빙하 좀 떠다줘 하면은 떠다줍니다. 저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국제법에 걸리지만 않으면요. 그리고 인하대 자연과학대학 홈페이지를 보시면 연구실보다 규모가 큰 연구소들을 운영 중인데 그중 하나가 해양과학기술연구소라고 아예 해양 쪽 연구소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치트키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바로 심해 탐사입니다. 인하대는 극지뿐만 아니라 심해도 탐사하는데요. 그 예시로 2024년 김태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인도양 심해를 탐사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탐사로 심해의 열수공 근처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해내기도 하셨는데 열수공의 오염을 확인한 사례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열수공이란 심해에 존재하는 매우 뜨거운 물을 분출하는 구멍으로 심해 안의 물 화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020년에는 2018년에 했던 탐사 내용을 바탕으로 장림계의 외골격 구조를 밝혀내기도 했어요. 장림계가 400도에서도 살아남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외골격 구조를 밝혀내신 거예요. 이 같은 심해 탐사를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의 탐사용 함선인 이사부호를 타고 탐사합니다. 이사부호는 신라장군 이사부의 이름을 딴 배인데 함선 후미에 그 무인 잠수 정도 달려있어서 이걸 활용해서 심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요청 주신 영상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제가 인하대는 인천공항과 인천시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극지부터 심해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쯤에서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팁이 교수님 또는 연구실을 잘 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구부터가 조용히 연구실에 있는 분야가 있고 김태형 교수님처럼 이렇게 막 밖으로 탐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탐험하는 것도 교수님께서 열정적이셔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연생이든 대학원 진학이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교수님께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